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미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슈 4가지 통해서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종목이 있었고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 매력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SMC의 호실적으로 미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커플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의 투심이 반도체로 몰리면서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34% 크게 오르면서 2,472.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521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347개였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개인이 4,579억 원, 기관은 2,294억 원을 동반 매도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7,000억 원 넘게 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28% 상승하면서 842.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한 종목이 우세합니다. 1,023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한 종목은 525개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1,740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이 440억 원, 기관은 1,708억 원을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 드디어 글로벌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로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TSMC는 앞으로 AI 호황으로 올해 매출 20% 이상 성장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전망에 AI 반도체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빅2 삼성전자는 4.18% 상승으로 이 4%대 상승은 작년 9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도 3.74%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이외에도 HPSP, 리노공업 등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후공정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종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략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파에 얼어붙은 테슬라와 2차 전지인데요. 미국에서는 강력한 북극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극강의 한파로 전기차 충전소에는 2시간 넘는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주들은 혹한에 테슬라가 방전되면서 견인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가격을 인하하면서 주가가 올해에만 11%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 우려에 오늘 양증시 모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급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기업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높아진 전기차 재고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분기 이상 시간이 소요될 걸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터리셀 수요 감소세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VCC 발주 기대감에 조선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조선 빅3 기업의 수주 경쟁이 막을 올렸는데요. 먼저 한화오션이 최대 6,862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사인 KIR과 이 두 척의 VLCC 건조를 위한 선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KIR 측은 2026년 선포 계약을 맺은 만큼 앞으로 이른 시간 내에 수주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지금 카타르 에너지가 진행하는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에서 4조 원 규모의 15척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1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연간 수주 목표의 17.7%를 달성하고 있어서 다시 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인사이트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K뱅크가 상장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년 9월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7에서 8조 원까지 기대됐던 기업 가치가 4조 원 이하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공모주 시장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2년 만에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증시에 입성한 두산 로보틱스, 또 F프로 머티 등이 흥행에 성공했죠. 올해도 대여급 IPO 종목들이 줄줄이 출격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IPO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비교 기업인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이 점도 상장 재추진에 힘을 실어줄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 4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또 코스닥은 2에 반해서 또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중 이유에서 2차 전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댓글창에서도 황금봉황님께서 오늘 2차 전지가 빠져서 코스닥이 못 갔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소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시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장에서 현재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도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이런 중소형주들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닥 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기관 매수세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 흐름이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오늘 강했던 대형주 위주로 먼저 상승이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중소형주들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전략들 방송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시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인하가 아니라 동결 쪽으로 우세한 입장입니까? 지금 금리 쪽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상반기 들어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면서 여기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죠. 조선, 화장품 이런 기타 등등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리오프닝과 함께 우리가 기존에 경색돼 있었던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있어서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됐던 게 바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금리 인하가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이 금리 인하의 시기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횟수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동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 동결 이후에 인하 시그널이 언제가 나오는지 이 점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당분간 하겠다라는 의견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미국 시장에서의 발표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S24 잘 나온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나요? 라고 댓글창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첫 번째 작전명에서 반도체, AI, 그리고 이렇게 S24 이슈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 전 세계가 기다렸던 도약입니다. TSMC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TSMC에서 이번에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AI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지표였나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감소, 그리고 여기에서 재고 증가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번 상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이 바닥권을 짚지 않았느냐라는 의견과 함께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AI 이슈까지 함께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로는 이 삼성 S24 발표, 이것까지 함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AI와 반도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AI가 지금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AI 시스템에서 중점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반도체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AI 관련된 시스템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효율에 앞으로 굉장히 좋은 반도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고효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 충분히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체크하면서 가져가 봐야 할 문제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이슈를 봤을 때 이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S24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에 AI 관련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 점에서도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여기에서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이 강화가 됐죠.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번역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했죠, 기존에. 네. 하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AI 시스템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번역 시스템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발표 이후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이 중장기적으로도 AI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 반도체 이슈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도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겠지만 추가 흐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갤럭시 S24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1월 31일인가요? 삼성전자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8만 전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이 대형주들 흐름, 한 번 움직이면 꾸준히 더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가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오기보다 기존의 대형주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반도체주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주들이 움직임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HBM이나 이런 다른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대형 반도체주들, 종합 반도체주들이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시장에서의 이 수급 흐름 체크를 해본다면 대형주가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8만 전자까지
또 한번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수급을 살펴보니까 오늘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에 드디어 외국인 수급이 크게 들어와 줬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SK하이닉스입니다. 진짜요? 다들 SK하이닉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SK하이닉스를 꼽는 이유는 기존에 지금 반도체 쪽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품질의 AI에 관련해서 이 고품질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 고품질 반도체 쪽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이닉스 쪽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고품질 반도체 쪽에는 좀 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주들은 좋은 움직임이 추가로 함께 나오겠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TSMC AI 수요 확대로 올해 매출이 20%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AI 시장도 짚어봐야 될 텐데 AI 관련주들은 뭐 1월부터 계속해서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AI 관련해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AI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중대형주 중에서는 이스트소프트 이쪽으로 기존에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던 매출이 나오고 있던 회사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로봇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로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 관련된 AI 코딩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 중에서도 AI 관련된 로봇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말씀드리자면 플리토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 AI 관련된 종목분들 중에서도 이 언어 관련된 종목이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통해서 검수 그리고 정제 후에 판매하거나 이 번역 자원을 통해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AI 관련해서 국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의 또 주목을 받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인공지능 번역 고도화 시스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플리토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세 가지 섹터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로봇주인데 코딩 관련해서 그리고 AI하고도 묶여 있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언어와 관련 있는 플리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내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꾸준히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특징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외국인들의 기존의 반도체들의 상승 흐름 나왔을 때 수급이 어느 쪽에 집중이 됐느냐라는 점을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될 때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으로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 대형 주지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죠. 이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의 수급이 좀 더 집중이 되면서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먼저 종합반도체, 대형 반도체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빠졌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들어간 게 우리 시장을 샀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 점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바이코리아를 했느냐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지금 대형 반도체 업종으로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나 금액을 봤을 때는 이전만큼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바이코리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섹터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상반기에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어느 섹터에 집중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 대형주 위주인지 중소형주인지 그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회의 때 제가 안 여쭤보긴 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번 주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이 관심도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 내에서 장비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주들과 장비주, 실과 바늘처럼 항상 이렇게 커플링 돼서 움직였죠. 뭐 대표적으로 커플링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 자동차 업체, 현대차나 기아차가 네. 움직이면 여기에 납품되는 이 부품사들 거의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런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집중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형주로 좀 더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비주들도 당연히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커플링 현상을 통해서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만 먼저 대형주들에서 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내에서 대형주가 잘 가주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다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얼어붙은 테슬라, 얼어붙은 2차 전지입니다. 얼어붙은 테슬라 덕분에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올라갔고요.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오늘장에서 굉장히 꽁꽁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 지금 전기차 충전소 이 상승세가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이 이슈가? 단기 이슈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의 메리트는 크다라고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섹터가 함께 움직이려고 한다면 전기차의 판매량,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먼저 더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겨울 영향으로 지금 이 인프라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2차 전지주들, 대형주들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금 이슈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까지 굉장히 어닝 쇼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튬가 하락에 따른 순이익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데, 사실 리튬 값이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썩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런 이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호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의 판매량 호조가 나오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나와줘야
2차 전지 쪽에서 호황과 함께 여기 구매력이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매수력 증가, 매수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야지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판매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 어닝 쇼크는 어느 정도 예정된 부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 모아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이슈로 테슬라가 이런 한파를 통해서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충전소 이슈가 나왔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소 이슈는 단기 이슈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전기차가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충전 인프라죠. 두 번째가 바로 겨울이 되면 이런 리튬 배터리라든지 그 외 다른 배터리들도 충전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뭐 단순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겨울에 빠르게 방전이 되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다라고 보실 수가 이제 있는데. 안 그래요. 고쳤어요, 아이폰은.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네. 지금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겨울을 통한 이런 이슈, 단기 이슈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구매력이 제고돼야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단기로 나왔던 이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주의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어떤 분께서는 2차 전지 그냥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보십니까? 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도 일면 맞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죠. 특히 뭐 작년 뭐 너무 많이 에코프로라든지 올라갔었죠?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떨어진 이유는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추가로 하락이 나오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추가 하락 여부가 나오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대형주를 보는 게 맞겠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이 나올 종목은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 단기 이슈로 해서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들 단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충전소 관련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전과 관련해서 이 이슈는 그냥 테마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두 개를 다뤄봤잖아요. 근데 오늘장을 확인을 해보면 2차 전지에 있는 수급이 반도체로 좀 옮겨갔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보일까요? 뭐 금요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추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주 초반에는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추가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수급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점, 지금 시장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전체적인 수급이 거래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다면 대세 상승이 나왔던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보유하신 물량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여기서 주도 섹터가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슈에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오잖아요. AI 관련주가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뭐 AI 관련주들은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추가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한 종목도 AI 관련주입니다. 여기에서 AI 관련해서 단기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AI 관련주들 어떤 걸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다음 주에 반도체 대형주를 담을까 AI 관련주를 담을까 2차전지 저점 매수에 들어갈까 고민이 생겨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 AI가 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저라면 네. 일단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대형주보다는 이쪽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지금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추가로 수급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AI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추가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존에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고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AI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 지금 뭐 방송 말미에 준비해 준 종목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에 또 AI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3년 만에 재개입니다. 조선주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조선주가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죠? 뭐 VLCC 관련해서 뭐 원유 관련주들이 이 수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나왔죠. 하반기 납기 예정도 있고 수주 잔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원유 운반선 관련해서 이슈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단기 이슈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빅3 관련해서 이 대형주들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대형주들은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수주량이 증가를 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이 수주량이 증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회복이 나와야 된다. 무역이 늘어나야 이런 시장 흐름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빠르게 이것들이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 운반선 발주라든지 이 LNG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아쉽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해운주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주 잔량이 늘어나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씩 덜어내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네. 걱정하고 계시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여기에서 덜어내야 될지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네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슈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이 지금 운반선들 외에도 대형 선박들이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LNG 선박으로 이런 변경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신조 발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단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전체적인 발주 흐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를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좀 더 비중을 축소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3 조선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빅3 조선주들 중에서 여기에서 이슈가 나왔던 것은 하나오션이지만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LNG 운반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업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물량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다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전명 기대 반 우려 반 이번에는 다르다입니다. K뱅크가 상장에 다시 또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2년 만에 IPO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1월에 IPO를 결정하고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나요? 이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IPO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그렇게 좋느냐라는 점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IPO 관련해서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IPO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PO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흐름이 나올지는 지금 시장에서 신규로 상장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느냐, 맞아요. 상승이 나왔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IPO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IPO 관련 종목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이 상당히 없다. 매수가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없는 시기에는 이런 IPO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 걱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면서 상장이 조금은 유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내 코스피 상장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관련 종목들이죠. 브릿지텍, 인지소프트, KG이니시스, 컴투스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상승은 조금 반납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건가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네. 특히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공통점들이 여기에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 보유량이 상장 이후에 이런 인터넷 은행이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분 가치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도 함께 제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금요일 시장이었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중소형주들은 크게 밀리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이런 금요일의 흐름 그리고 대형주들이 수급에 집중됐던 흐름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나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무래도 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짧게 접근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뱅크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또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지금 추가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커미드 그리고 인지소프트 이 두 회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커미드 그리고 인지소프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IPO 얘기를 해서 그런데 IPO 관련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2월달 초에 또 화장품 관련 종목도 공모
시작을 하죠. 뭐였지 이름이? APR. 전반적으로 지금 IPO 시장이 굉장히 좋죠. 지금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IPO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점은 이 IPO 한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떤 섹터냐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IPO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이 어떤 섹터에 해당이 되는지, 이 섹터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최근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최근에 이 섹터 좋은 흐름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신규 접근은 이 섹터 흐름을 보면서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또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자금이 IPO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방금 K뱅크 이야기를 해봤는데, K뱅크가 진짜로 상장을 시작한다면 좀 뱅크 관련된 뭐 K뱅크 이외에도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2월 달에 이 종목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즘 또 IPO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또 유망하게 보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K뱅크 관련주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 얼른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 시장입니다. 다음 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또 AI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듣기 앞서서 지난주에 DNC 미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가 33,000원이었고 최고가가 38,45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수익률이 무려 16%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DNC 미디어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이 DNC 미디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 관련주죠. 이 웹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목표가 가까이 왔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관련주들 모두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에서는 축소하면서 꾸준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지금 유효하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이 K컬처 문화에 힘입어서 웹툰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커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웹툰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지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장기로도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웹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웹툰 관련주도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걸로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유망한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상승으로 이어갈까요? 두 가지 관점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기적인 이슈로 계속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참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때는 게임주들이 기대감이 좋았던 신작이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또 올라온 흐름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이런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되는 신작들이 있고, 또 플랫폼이 신규적으로 해외 쪽에서 나온다든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앞으로 꾸준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추가 슈팅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웹툰 시장 자체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사업 너무 좋고 유망한 사업으로 꽃피고 있고 거기에 드라마까지 흥행을 해주면서 웹툰 관련주, 그중에서도 DNC 미디어도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송가람 매니저님 AI 관련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알체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주목을 크게는 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AI, 영상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영상 인식 전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식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실증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얼굴 인식 AI 쪽은 사업 등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이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기술력을 통해서 회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그렇게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8,800원, 목표가 9,800원, 손절가 7,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8,800원,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해서도 지금 넘버가 찍히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알체라가 지금 실제로 실적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증가세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AI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이스트소프트 쪽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AI 종목군들을 억석가리기를 해보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않고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오지 않는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바닥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그리고 가격적으로 전략해도 좀 메리트가 있는 알체라를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있다면 안내해 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밴드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오시면 뭐 최근에 AI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올라간 종목 외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이런 AI 종목군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 접근해 볼지 함께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송가람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봤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면서 증시가 양쪽 모두 크게 올라갔으면 하네요. 네, 금요일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